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의회의 힘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격적인 힘을 드러내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남중국 해로의 진출을 위해 필리핀에 인공섬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바이든은 유럽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을 빠르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는 달리 다양한 동맹 연합국들의 모임이 되는 대로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G7 회의를 코로나 이유로 취소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도 G7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중국 견제로 가장 중요한 동맹체는 바로 쿼드입니다. 쿼드는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포함된 모임입니다. 이들 4개 국가는 모두 중국과 국경이 닿거나 경제 분쟁을 하는 국가들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4개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국가인 셈이죠. 특히 쿼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본 방위성은 2022년 회계연도 말까지 육상자위대 미사일 부대를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시가키는 센카쿠 열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km 지점에,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대함, 지대공 미사일 운용 부대와 무력 공격이나 대규모 재난 시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경비 부대를 배치하는 구상이 추진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경 문제로 중국과 충돌한 인도 국방부는 이달 초 해군 동부 함대 소속 군함 4척을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서태평양 등으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에는 유도탄 탑재 구축함 및 소형 구축함, 대잠수함, 소형 호위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함정은 파견 기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호주 해군 등과 차례로 훈련할 예정이며 서태평양에서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쿼드 4개국 해군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인 말라바르 21을 소화하게 됩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걷는 나라였으나 중국이 남아시아 등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매체들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도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보다 우위에 있어 센카쿠를 충분히 탈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베 전 총리는 미국의 오바마 시절부터 꾸준하게 미국과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중국이 대만 해협을 통해서 군함을 보내는 등 위협을 구체화하자 쿼드에 미군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60만 장병들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군대까지 필요하니 일본은 이 사실을 미국에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은 가네하라 노부카스 전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의 말이며 일본 정부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각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쿼드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죠.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언의 진짜 이유는 일본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한국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으로 일본도 보호하면서 한국은 위기에 직면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미국 입장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중국 견제가 시급하니 한국이 힘을 보탠다면 중국 견제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은 최근 쿼드를 넘어 오커스를 출범시키면서 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항하는 성격의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연합체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문제도 언급됐고 북한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쿼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화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얼굴을 맞대고 회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의 이후 공동성명에서 4개국 정상들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해 국제법을 고수하겠다며 인도 태평양과 그 이상의 안보와 번영 강화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공동성명은 중요 기술들이 공통의 가치와 본편적 인권 존중을 충족하도록 협력하겠다면서 기술의 반인권적 활용 및 정보 유출 의심을 받는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4개국은 오플랜을 활용해 차세대 통신 기술인 5G 및 이후 기술 표준화에 나서고 내년에는 이 기술의 확장성과 보안성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소재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포함한 중요한 기술과 소재의 공급망을 지도화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공급국인 대만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어 추가적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쿼드는 또 지역 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쿼드 인프라 파트너십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상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도발을 삼가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4개국 정상들은 국제사회에 12억 회분 백신을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 검토를 끝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북한의 실질적 대화에 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두 차례의 순항미사일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이하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북측의 이런 도발을 멈추고 외교적 대화에 나서라고 강조하던 미국은 이날 쿼드 동맹들과 함께 첫 도출한 공동성명에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상황과 맞물려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화상 브리핑에서 대북 대화와 외교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여러 차례 밝혔듯 우린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쿼드 회담을 진행하는 중에 백악관에서는 한국 기업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무부가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로 한국의 삼성전자를 불렀습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미 행정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45일 안에 재고, 수요, 판매 정보 등을 담은 설문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을 점검하거나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제한한 앞선 두 차례 회의와 비교하면 훨씬 강경한 조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 부족 문제는 최우선 과제였다라며 기업이 투명성을 제공해야 미국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이유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미국이 현재 코로나19로 수급이 불안해진 반도체 업계를 단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가 예민한 기업 내부 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그만큼 공급난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지는 반도체 부족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현재 포드, GM 등 북미 자동차 공장 10여 곳은 몇 주씩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동남아 부품 의존도가 높은 일본 도요타는 이달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을 계획 대비 40%나 감산했고 현대자동차 도 울산, 아산 공장 생산 라인을 일부 시간만 가동하거나 주말 특근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전 세계적 문제로 확산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 때문에 미국 정부가 민간에만 맡겨선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한국과 같은 기업들과 깊이 있게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부지 제공과 세금 혜택을 한국에 제공할 테니 반도체 공급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이죠. 또한 미국은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까지 생산을 맡겨 미국의 주요 자동차 업계에 공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요 사업 파트너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 대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한국은 갈수록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꾹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